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13강은 저번 12강에 이어 치과 상담 실무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담 실무 두 번째 시간에는요, 우리가 치과 상담에 있어서 중요한 이유, 왜 상담이 중요하냐, 상담을 해야 하는 어떤 중요한 이유에 대한 부분을 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치과라고 하는 것은 이 치과는 치과 단계마다 상담이 필요한 진료 과목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어떤 상담의 내역들에 의해서 계속 어떤 동일한 내용으로 처방이 된다거나 하는 케이스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이 치과의 치료 단계에 계속적인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치과 상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치과 치료 계획서라고 보시면 이 하나의 단적인 예로만 이제 보시는 거지만 더 다양하지만 이 치과 치료라고 하는 것은 치아의 상태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고 있죠. 그리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치아가 옆으로 충치가 또 이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전이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또는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어떤 새로운 치아로 떼우는 형식이 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면 또 신경치료 같은 경우에는 신경치료는 매일매일 일주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어떤 그 진료의 성향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럴 때마다 계속적인 상담을 요구가 되는 아주 면밀하고 세심한 이런 어떤 치과 진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자면 먼저 상담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갖고 있는 성향, 서비스의 특성 때문인데요. 우리가 서비스의 특성을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형성, 두 번째는 비분리성, 세 번째는 이질성, 네 번째는 소멸성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치과 또한 어떤 병원의 형태, 즉 우리가 의료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치료와 진료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계속적인 어떤 소비자와 이 고객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특성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무형성, 비분리성, 이질성, 소멸성은 우리 치과 코디네이터로서 근무를 하실 때 이 서비스의 어떤 특성, 성격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상담을 하실 때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조금 더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무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형태가 없다라고 하는 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형성은 유형제와는 달리 따로 구매해서 사용하기 전까지는 즉 치료를 해서 치료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의료 서비스의 어떤 정확한 품질을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특성인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수업할 때 계속 항상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가 무형성은 형태가 있다, 없다. 그럼 형태가 없다. 정확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자, 예를 들면 의료 상담이라던가 치과 상담이라던가 치과 어떤 치료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이 상담이나 치료 때 우리가 만져볼 수 있나요? 없죠. 상담 시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어떤 제품이 있고 또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진료는 우리가 시뮬레이션처럼 직접 만져보거나 또 보거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하기 전에 즉 치료에 들어가기 전에는 보거나 느끼거나 만지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어떤 특성, 무형성의 어떤 특성의 어떤 가치를 우리가 또 파악하고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아주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시화라고 하는데요. 이 가시화라는 게 뭘까요? 바로 어떤 현상이 실제로 드러났거나 또는 실제로 드러나게 하는 것. 그래서 실제로 느낄 수 있게끔 어떤 가상을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런 무형성이 갖는 문제점은 이제 결국은 저장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뭔가 어떤 무엇으로 보호를 받는 것은 곤란하다. 진열하기 어렵다. 또 어떤 가격 설정의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어떤 신경치료까지 포함을 해서 뭘 해야 되고 하다 보면 똑같은 금액으로 모든 어떤 고객들이 같은 금액으로 이 기준화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가시화를 위해서는 시설이나 장비, 뭐 복장,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실체적인 단서를 좀 강조한다든지 또는 인적 접촉을 강화한다든지 뭐 구전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병원은 좀 뭔가 다르다라는 어떤 인식을 표현한다든지 또 어떤 이런 원가 회계 시스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활용을 해서 원가 수가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준다든지 또 뭐 사후 관리를 통해서 뭐 커뮤니케이션을 좀 강화한다든지 뭐 진료 후에 환자와의 어떤 접촉 강화를 하는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이러한 무형성이 갖고 있는 특성을 대안을 찾아주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치과에서의 어떤 이 무형성은 우리가 느끼거나 만지거나 하기가 어렵고 또 가치를 파악하고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상담에 있어서 이 부분들을 준비하시는 것, 대비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립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생산과 소비의 이 동시에 발생하는 비분리성입니다.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발생한다. 그래서 분리되지 못한다. 그래서 비분리성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발생한다.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 분리될 수 없다. 그리고 고객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왜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하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고객과의 어떤 직접적인 상담이나 진료를 이제 예를 들어 볼 텐데요. 자, 의료 서비스는 이런 어떤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소비되기 때문에 이런 우리 고객님과의 어떤 의사 간의 어떤 시공간적 일치성이 사실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런 비분리성이 갖는 특성이 바로 이 동시에 소비와 생산이 동시에 발생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또는 상담을 진행하는 어떤 상담자와 이것을 받는 사람이 분리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담이나 진료 시 시공간이 같다. 그래서 환자는 없는데 의사나 뭐 치과 코디네이터나 치의생사나 환자는 없는데 혼자서만 할 수 있냐? 없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간단한 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환자와 함께하는 어떤 진료와 상담 시 또 나 혼자 떠든다든지 뭐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든지 뭐 객관적이지 않은 어떤 상담 내용으로 뭐 주관이 많이 섞인 어떤 서비스적인 어떤 상담을 제공한다든지 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비분리성이 갖는 어떤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대안하는 방법들은 또 뭐가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 소비와 동시에 일어나는 이 상황에서 고객이 개입하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러다 보니 또 집중화된 대량 생산이 또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대안으로는 뭐 직원을 선발할 때 보다 어떤 직원을 선발할 것이냐의 어떤 중요한 어떤 매뉴얼을 좀 작성을 해서 해당되는 어떤 직원들을 좀 선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교육을 통해서 보다 세심한 어떤 이 환자 만족도를 높이는 결과를 모색하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여러 지역의 뭐 병원 네트워크를 좀 구축한다던가 뭐 시공간의 어떤 초월한 어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뭐 원격 진료와 같은 어떤 진료 형태를 좀 구축한다던가 이런 어떤 고객과의 만나는 접점을 확대해가는 방안들을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질성입니다. 자, 이질성은 말 그대로 성질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서비스가 같지 않다. 매번 다르다라는 거죠. 이 이질성은 사실 같은 품질이라고 하더라도 뭐 레진이든 아니면 뭐 떼우기든 아니면 뭐 틀니든 임플란트든 어떤 같은 형태, 같은 어떤 품질이라 하더라도 그 형태나 성질이 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특성이기도 한데요. 자, 동일한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시행하더라도 품질 면에서 어떤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동일한 의사에게 뭐 우리가 신경치료를 받는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동일한 의료진에게 받는 건 맞지만 왜 그때그때 발생되는 의료 서비스는 다를 수 있죠.
뭐 설명이 추가될 수도 있고 치료 내용이 수정될 수도 있고 의사의 상황에 따라서 또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뭐 자세한 설명이 더 동반될 수도 있고 즉 어떤 치료 개념은 변하지 않지만 성질이 항상 일정하지 않다.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는 치료 내용은 동일한데 또 의료진이 만약에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뭐 공동 개원을 한 경우에 A 원장님, B 원장님 뭐 이렇게 있을 경우에 A 원장님이 뭐 부득이하게 내가 치료를 못 받는다. 그래서 내가 예약 진료를 다른 원장님께 어쩔 수 없이 했다. 뭐 이런 경우에는 또 의료인의 숙련도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그리고 시간, 장소에 따라서 품질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의 의료 서비스는 어떤 요구되는 상황에 따라서 일정하지 않고 병에 대한 치료에 대한 어떤 의사와 환자의 여건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 이런 내용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질성이 갖고 있는 이런 문제점은 바로 이제 표준화, 품질에 대한 어떤 통제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떤 대안을 좀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을 그리고 작성해서 이것을 활용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만약에 표준화된 매뉴얼이 없다. 그러면 고객의 불만사항에 대한 어떤 응대조차 사실은 굉장히 막연해질 수밖에 없죠. 뭐 예를 들어서 환자가 접수하는 순간부터 수납하고 퇴장하는 모든 순간에 이뤄서 우리가 뭐 예약을 통해서 뭐 사후 관리 모든 접점에 있어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이런 표준화된 매뉴얼이 만약에 있는 경우에는 행여나 상담을 하는 상담인이 동일인이 아니더라도 그 고객을 상대한 상담인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응대 기준이 되기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치료 행위라던가 또 어떤 치료법이라던가 어떤 순서들이라던가 그리고 고객에게 치료됐던 어떤 계획적인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정리된 매뉴얼을 통해서 좀 더 이질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질성의 어떤 극복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의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표준화를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소멸성인데요. 이 소멸성은 말 그대로 판매되지 않는 서비스는 뭐한다?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경험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환자가 이렇게 경험하지 못한 이런 의료 서비스가 많은 경우에 병원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던가 전반적인 만족도가 당연히 낮아지고 또 심지어는 기억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용되지 않는 의료 서비스는 저장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서비스의 어떤 공급 기회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의료 서비스는 판매나 사용 후에 보관할 수가 없다. 없죠? 그래서 재고로 보관할 수 없습니다. 가치가 사라지죠. 또한 형태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의료 통계라던가 분석 등을 활용한 어떤 소멸성, 이러한 어떤 극복들을 모색하는 것,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예를 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뭐 이런 어떤 유유인력 유유병상, 의료 장비의 미가동. 뭐 예를 들면, 자, 유유인력, 유유병상. 여기서 유유인력, 유유병상이라는 건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도 어떤 작업이나 공정이 투입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직원이나 병상 남아 있는 것을 의미하죠. 만약 이제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의료 장비가 가동되지 않죠. 그런 일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인력의 전문성이나 적절한 배치에 따른 문제점이 자연히 발생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환자가 이런 의료 서비스를 받았을 때 느끼는 경험의 가치가 과연 어떠할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뭐 시간대라던가 뭐 요일별 어떤 이런 어떤 수요의 변동이 심하죠. 어떤 날은 많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날은 적고, 뭐 어떤 날은 수술이 많고, 뭐 어떤 날은 외래가 많고, 이렇게 재고로 보관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소멸성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해서 우리가 이제 수요와 공급 간의 어떤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예약 시스템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이런 정확한 어떤 수요를 바탕으로 하는 공급 전략을 우리가 이제 수립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서비스 특성과는 달리 이런 특수한 성격을 이해하고 당연히 인지를 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어떤 이 상담에 있어서 이러한 서비스의 특성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점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치과 코디네이터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정보들을 주로 탐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문진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런 문진표에도 굉장히 좀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고, 또 치과 병원마다 치과마다 좀 더 다른 특색을 좀 갖고 있죠. 뭐 예를 들면 이 문진표에 있어서 뭐 과거의 병력이라던가 뭐 구강 상태라던가 뭐 식습관이라던가 이런 어떤 그 치료의 목적을 두고 있는 부분에 좀 더 문진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뭐 어떤 곳은 마케팅의 어떤 활용을 위해서 이런 부분도 뭐 어떻게 알고 오셨느냐, 뭐 혹시 받으신 이력이 있느냐, 치과에 오신 이유가 있느냐, 이제 이런 어떤 부분을 좀 더 추가한 이런 어떤 문진표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진표들을 다양하게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그래서 이러한 뭐 네 가지의 특성들을 좀 더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게 보완해 나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과에서 자주 하는 상담에는 뭐가 있느냐면, 환자분들은 이래요. 어떤 치과가 솔직히 잘하는지 알 수가 없다. 예. 그럴 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이런 게 있겠죠. 저희 원장님은 치과 전문이십니다. 뭐 예를 들면 치과 의사 면허증이 있는 반면에 치과 의사 전문의 자격증이라는 게 말씀드렸죠, 서두에. 그래서 이런 치과 전문의의 자격증을 조금 더 어필하시면서 치과 치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뭐랄까요, 세심하게 접근해 주시면 환자의 어떤 상담 치료에 있어서 가장 많이 접근할 수 있는 대안책이 될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는 치과 치료를 받으면서 고객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잘 모르는 것, 그리고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이 보험 적용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는지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우리가 이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범위가 훨씬 더 자기 부담금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뭐 50%에서 3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자, 우리가 이 충치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복합 레진 충전일 경우에만 우리가 치료 지원이 가능한데,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만 해당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뭐 예를 들면 충치가 생긴 그 영구치의 공간을 메울 때에만, 그래서 아말감 대신 뭐 그 광중형 그 복합 레진 치료 시에만 이 본인 부담금을 30%에서 40% 정도 받고 치료를 해주는 이런 보험 적용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틀니는요, 뭐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가 있는데 모두 상관없이 7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인 부담금이 한 30%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홈메우기라고 하는데요. 이 홈메우기라고 하는 것은 만 6세에서 뭐 18세 미만의 아동들, 그리고 청소년에게 해당되는데, 충치가 없는 깨끗한 상태의 어금니, 그래서 총 8개에 대해서만 보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본인 부담금이 10%니까 미리 알고 계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는요, 65세 이상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제 평생에 2개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래 한 개당 거의 대체적으로 한 100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떤 재료에 따라서 어떻게 쓰느냐, 뭐 뼈 이식을 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약 다소 달라질 수는 있으나 본인 부담금이 30%에 적용이 된다. 이런 부분을 좀 알고 계셔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객들이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치과 상담에서 많이 활용되는 것, 많이 물어보는 것, 그리고 치과 상담에 있어서의 어떤 의료적인 특성들을 고려해서 해주는 상담을 우리가 미리 대안을 준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14강, 15강은 치과 고객 관리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